예, 안녕하세요. 우선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투자 괜찮다고 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한번 방송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탁송 대리, 특히 탁송은 이제 주간에 할 수 있는 일이죠. 먼저 그 어플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걸 받아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가 들겠죠. 도착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사진을 이제 전송한 다음에 이제 배송을 해요.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사진 한 번 더 찍고 이제 귀가를 합니다. 그럼 10분, 15분 후에 입금이 되죠. 이제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하면 교통비가 바로 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음 콜을 기다린다. 일단 건당 수수료가 20%고요. 보통 제가 했던 것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냥 3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6천 원. 그러다 저는 건당 보험료를 했어요. 안 그러면 매일 8천 원씩 빠져나가는데 제가 매일 할 것도 아니고 너무 부담이 커서 여기 빼먹었는데, 일단 처음에 가입을 하면 그 로지원이라고 해서 3만 원인가를 내 계좌에 포인트로 3만 원을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너스로 또 3만 포인트를 주긴 하는데 똔똔이라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일단 건당 보험료 4,000원에 앱 사용료는 월 18,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매일 1,000원씩 빠져나갑니다. 이게 작은 돈 같지만 한 달 3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거 하루에 낮에 잠깐 시간이 된다 그래서 2건 3건 하면 이거 최저 시급이 안 돼요. 2건 3건 하기 위해서 그 인고의 웨이팅 시간, 그러니까 길거리 헤매야 되는 거죠. 지금같이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춥고 짜증도 나고 이건 내가 왜 하나. 거기다가 이제 일반 차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이 폐차, 제가 탁송을 한 5번 정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3번이 폐차더라고요. 특히 유튜브에 보면 주의사항 중에 특히 그냥 번지로 되어 있는 것들 여지없이 폐차장 가는 거더라고요. 가는 동안 그 차 안에 블랙박스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다 쓸 것 같아요, 차가. 그러면 차가 섰을 경우에 이제 그 군환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는 시간들 보상 안 됩니다. 예. 거기에 배정된 금액은 어떻게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가 서본 적은 없는데 차 상태는 가는 내내 정말 꿀렁꿀렁합니다. 근데 신차는 또 더해요. 이게 완전 새 차고 이제 요즘 화물연대 파업하고 그래서 더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신차는 가격이 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거기에 돌빵이라고 하죠. 배송 탁송 중에 돌이라도 작은 게 날라서 유리가 깨진다거나 그런 거 전부 기사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차는 한 번 해봤는데 정말 그때 2만 5천 원인가 한번 했었는데 멀진 않았어요. 한 10km 정도 가는 거였는데 가는 내내 아주 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그 유튜브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탁송 관련해서 하루에 얼마를 버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기사를 모으기 위한 유튜브 방송 아닌가.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하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6만 원짜리 받았다. 지방 내려가서 복귀콜 10만 원짜리 받았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큰 금액에 나와 있는 것들이 뜨질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 어떤 재주가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좋은 콜들은 일부 몇몇 기사들이 단톡방으로 독점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걸 독점한 그 사람들이 이거에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이거 괜찮으니까 해봐라.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 탁송하고 싶은 전화번호 전화해보면 여지없이 그 사람들은 탁송만 해서 어떤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아니라 기사들을 모집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건씩만 10건씩만 해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20%고 사무실 운영비 매달 1,000원씩 받아갑니다. 결국은 이건 이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투잡이 아닌가. 정말 이거를 하실 분들은 전업으로 정말 목숨 걸고 난 이거 아니면 정말
큰일 난다는 그런 어떤 각오가 돼 있는 분들 같으면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5번밖에 안 한 이유가 그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보여서 더 이상은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비대면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 뭐 주치자들과 정말 저도 대리운전 한 번 해봤는데 뭐 다행히 뭐 그렇게 안 좋은 인간을 만나지 않아서 잘했습니다만 그래도 술 취한 사람하고 뭐 30분에서 뭐 1시간 사이를 같이 이동한다는 게 결국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해봤는데 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본 게 이제 쿠팡 플렉스랑 세탁특공대. 이건 이제 새벽 배송이죠. 새벽에 이제 밤 한 9시, 10시부터 이제 입찰을 하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쿠팡과 세탁특공대 세특이라고 제가 할게요. 장단점이 서로 교차를 합니다. 쿠팡의 장점이 뭐 세특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쿠팡은 이 동선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거의 요즘 쿠팡을 사용 안 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뭐 한 집 건너고 옆집 따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로 그 골목길을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건이 배송이 되는 집중이 돼 있는데, 세탁특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짧게는 뭐 700-800m, 뭐 길게는 뭐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배송지까지. 그리고 쿠팡은 한 건당, 그러니까 뭐 비닐 하나당, 박스 하나당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세특은 그렇지 않아요. 한 집에 1개가 됐던 5개가 됐던 뭐 10개 이상이면은 뭐 돈을 뭐 1-2천 원인가 더 준다고 하는데, 무조건 한 집에 몇 개가 가든 그냥 보통 한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그거는 이제 캠프에서 얼마나 먼 데로 가서 배송을 하느냐 그 금액 차이인데, 뭐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게. 세특과 쿠팡은 준비 시간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세특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으로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안에는 그 세탁특공대 원래 뭐 한 9시부터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탑차 갖고 그 사람들이랑 섞여서 물건을 찾다 보면은 꼭 몇 개씩 못 찾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뭐 심야 시간에 거기 뭐 베이커라고 하는 직원들, 관리 직원이 있는데 잘 만나기도 어렵고, 그거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정말 몇십 분씩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스캔이 되면 또 수거용 비닐을 또 챙겨야 되고, 또 수거용 비닐이 또 잘 안 보이면 또 관리실 가서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소비되는 시간이 1시간에서 약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쿠팡도 비슷합니다. 가서 그 내가 배송할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나왔을 때 나오면 그래도 쿠팡은 어떤 그 트레일러 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캔을 하면서 동선을 짤 수가 있는데, 세특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다 스캔이 끝나고 이제 출발할 때 딱 켜보면 이제 그 마크가 딱 표시가 되는데, 그 마크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번호랑 매칭이 됩니다. 그러려면 또 거기서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럼 거의 뭐 10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캠프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뭐 12시 정도 돼야 출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본 데는 이제 집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양주 캠프 가서 했는데, 주로 가는 데가 강북. 정말 강북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해보는데. 또 강북이나 그나마 좀 편했던 데가 도봉. 이제 집 근처라 그나마 조금 시간이 좀 단축이 되긴 했는데, 평균 잡아 세탁특공대는 1시간에 4개에서 5개 정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평균 뭐 30개에서 많게는 뭐 50개까지도 봤는데, 50개는 정말 답이 안 나오고, 보통 25개에서 30개 사이 정도가 새벽 한 6시, 7시까지 끝나고, 다시 또 이제 캠프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수거한 거를 다시 놓고 다시 스캔을 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일반에다 넣고, 또 컴플레인 들어온 거는 또 따로 넣고, 또 특별히 또 요구사항이 있는 건 또 따로 놓고, 이렇게 세 군데를 분류해서 다 끝나면 그때 귀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세특은 단점이 뭐냐면, 일단 6시를 넘어가는 시간부터
평일에는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을 해요. 특히 양주 들어가는 길은 길이 잘 뚫려 있지만 뭐 6시, 7시부터 상당히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끝나고 뭐 집에 가면 뭐 9시 되더라고요. 저도 세탁특공대를 주말에도 해보고 평일에도 해봤는데, 그나마 이제 일요일 날은 조금 수월합니다. 토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 날 끝나는 걸 하면은 뭐 귀가 시간은 짧은데, 그때는 또 물량이 좀 많아요. 40개 이상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배송하고 수거까지 해서 49개인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9개는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뭐 차 안에 다 들어가지도 않고, 수거할 때 보면 그 뭐 에코백까지 다 이렇게 같이 싣고 하다 보니까 꽉 차서 9개는 포기한다고 해서 그건 빼고 왔는데,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아파트 동호수 찾기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특히 강북 쪽에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구도 정해져 있어요. 출입구가 여러 개인데 내비 찍고 가서 보면 꼭 출입이 안 되는 곳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다시 또 찾고, 그러면서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뭐 1시간에 그 4개, 5개밖에 못 하냐 그러는데, 도착을 해서 배송할 물건을 찾고 그걸 갖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비밀번호가, 아니 지네 집도 비밀번호 제대로 못 적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때문에 막 한 5분, 10분씩 하다 보면은 거기 또 그렇게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비밀번호 넣는 거. 거기서 해보면 또 그 방법으로 하면 또 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안 되는 경우도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비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이렇게 골목골목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새벽에 가보면 골목에 주차들을 해놔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럼 그 안쪽에 있는 집은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로에 무슨 몇 번 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플래시는 기본입니다. 내 폰에 있는 플래시를 썼다가는 이거 배터리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보조 배터리가 있다 하더라도 플래시를 들고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맞나 그래서 갔다가 확인하고 다시 차에 와서 들고 가서 또 배송을 하고, 배송을 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 5개면 5개 다 또 다시 스캔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쿠팡 같은 경우에 놓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 끝나는데, 쿠팡 플렉스는 그걸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당 배송하는 시간이 정말 짧지가 않습니다. 근데 쿠팡도 단점이 뭐냐면, 이 쿠팡을 진짜 자주 거의 매일 들어가야 배차를 잘 받습니다. 그래야 좀 돈이 되는 그 개수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뭐 배차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좀 배가 불렀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단가도 지금 뭐 비닐 같은 경우에 뭐 600원, 700원까지 떨어졌고, 그 대신 뭐 이제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로 퉁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쿠팡은 어쩌다 한 번씩 하려고 그러면 배차가 안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특은 한 집에 여러 개 해도 한 건이고, 뭐 신발부터 해서 한 5개, 6개 들고 들어가도 한 건으로 치기 때문에 뭐 2,500원에서 3,000원 사이다. 배송에 후 스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세탁 같은 경우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디젤 차를 모시는 분들은 이 기름값 생각해보면, 제가 의정부에서 양주인데도 양주 캠프 가는데 거의 한 20km, 배송 끝나고 다시 캠프로 돌아가는 데는 뭐 30km, 끝나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데 20km, 거의 70km 정도가 일 아닌 걸로 키로수가 낭비가 되고요. 그거 기름값을 또 계산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 또 차 감가상각되는 것도 이제 해야 되죠. 키로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이 혹시 좀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한 번씩 와서 해보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세탁 특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번 정도를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주중하고 요일별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주말은 어떤지. 그래서 다 한 주에 한 번씩밖에 못 나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끝나고 집에 오면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잠깐 자고 가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출근을 해서 좀 일찍 한 5시쯤 집에 오면 그때부터 자야 됩니다. 막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게 회복되는데 한 2, 3일 걸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참고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특하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아사리판이죠. 지금 뭐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한 10월부터 뭐 이것저것 이제 더 이상 저도 유튜브에다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쓸 말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다음에는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올릴 건데, 그거 외에 뭐 특별히 지금 어떤 투자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을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으로밖에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뭐 사업자 등록하는 건 쉽습니다. 홈택스에서 뭐 바로 등록이 돼 있는. 근데 이제 통시판매업 신고랑 이게 또 통장 인증을 받아야 돼요. 요거랑 좀 약간 요게 까다로운데, 그리고 이제 구매대행의 경우 이제 배대지 선정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타오바오라든지 뭐 알리바바, 그다음에 뭐 많죠. 또 미국에도 있고. 아니 이 타오바오는 뭐 평은 좋은데 진짜 이 회원 가입이 정말 엿 같습니다. 아주 불친절해요. 결국은 못했어요. 타오바오를 전부 한자로 돼 있고 번역을 해도 도저히 이게 되지도 않고, 그 인증도 정말 까다롭고, 한 번 인증 잘못하면 아예 그 IP는 인증 자체가 안 됩니다. 다른 걸 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까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소식 물건을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또 뭐 나옵니다. 뭐 도매꼴이라든지 이제 이 사업자 등록 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그 도매처들 이제 찾아서 등록 시작하는데, 등록하기도 전에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키워드 광고해라. 돈 내라는 얘기죠. 돈 내고 한 달에 몇십만씩 내고 하면은 네 물건 잘 팔린다는 얘기 있는데, 이게 정말 개소리거든요. 어떤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그것부터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서로 이게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쪽에다 가입만 저거 사업자 등록만 내고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 하나 딱 등록을 했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재고 부담도 없고 자기 하다 그러는데, 일단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니까 망할 사람 같으면 돈 내고 망해라는 그런 얘기 같죠.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저는 그냥 했습니다. 여건을 가지고 이제 뭐 재고는 없는 사업이니까 물건 등록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물건 등록하는 이게 시간이 한 건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 대량 등록하는 그 프로그램에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등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도매로 받는 금액에, 도매에서 붙는 배송비, 거기다 또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 이런 데 보통 판매 수수료가 뭐 많게는 뭐 10%까지도 붙습니다. 12%.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뭐 1,000원 이상 뛰어가는 거예요. 판매 수수료로. 거기다 또 남는 게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최소한 뭐 마진은 40%에서 30%는 더 해야 뭐 2만 원짜리 기준으로 몇천 원이 남는데, 쿠팡이나 다른 데 11번가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가서 보니까 도매가로 팔리는 금액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 똑같은 물건이. 그럼 결국 소싱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안 올린 물건을 그 도매가로 받아서 내 마진을 붙여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액으로 팔려면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그래서 맨날 그 유튜브 보면 소싱 얘기 나오는데, 그 물건을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 등록해보려고 해보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에 제가 구매 대행을 추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변경을 하고, 또 무역 관련 인지라, 해외 구매 대행 인지라 이제 공인 인증서도 44,000원짜리 주고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야 저 무역협회 뭐 등록이 된다고 해서, 뭐 물론 통신판매업 신고도 22,000원이 들었지만 그래서 약 6만 원 정도, 약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해외 구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도매 업체에서는 뭐 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이 해외 사이트는 그게 아닙니다. 일일이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뭐 지재권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지적재산권 침해됐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돈 뜯긴다는 내용도 봐서 그런 것도 조심해서 하려다 보니까 껌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대량으로 등록하다 보면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맨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월 1,000만 원, 물론 매출이죠. 월 1,000만 원 매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걔네도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월말에 그 금액만 나온 걸 다 가리고 그것만, 물론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걸 한다. 진짜 이걸 하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장사나 이 직장을 때려칠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되는 걸 왜 저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할까라는 의심을 갖고 시작하긴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컴퓨터와 친하고 어떤 프로그램 다 알아보는데 능숙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여기에 혼과 열을 담아서 진짜 하루 10몇 시간씩 여기에 하고, 그 그래도 물건 소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소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아닌가. 어차피 등록하고 이거는 시간만 투자해서 배워갖고 하면은 누군지 등록은 다 합니다. 하는데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한 달 이상 하루에 4시간씩 들여서 이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물건을 찾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600개에서 1000개 사이 왔다 갔다 등록을 해놨어요. 지금까지 한 3개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청비스카티라고 해서 이렇게 좀 쭉쭉 올려놨는데, 이거 여기서 팔린 게 아니라 이제 티슈, 휴지, 두루마리 휴지 30롤짜리 2개를 한 19,8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팔았는데, 그거 한 3개 팔렸고, 여기 지금 이런 사진 올린 것들은 전부 구매 대행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저께 완성을 시켜서 올린 건데 지금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개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 더 있네요, 진짜. 자, 그 뉴스픽 파트너라는 게 요즘 있죠. 그래서 뉴스만 보고 링크를 달아서 지인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보면 결국 처음에 나의 입력을 이용해서 그 링크를 건 걸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타고 들어가서 뉴스를 보면 3P인가, 그러니까 5P, 그러니까 5포인트겠죠. 건당 5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1000명이 봐야 5,000원인 거죠. 결국 다단계 뉴스를 가장한 광고 앵벌인 겁니다. 이거 하다가도 너무 쉽지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한테 진짜 쳐 맞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보는데 계속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러면 친구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보낸 뉴스 링크를 그 사람들이 볼까요? 저도 안 보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링크 보내면 요즘 어떤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줄 알고 그걸 봅니까? 도대체 이 유튜브라는 데가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이 사람의 어렵고 필요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회수 장사랑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 중요하겠죠. 조회수 나오고 하는 게. 근데 저도 지금까지 한 달 이상 하루에 4시간씩 들여서 이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물건을 찾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600개에서 1000개 사이 왔다 갔다 등록을 해놨어요. 지금까지 한 3개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청비스카티라고 해서 이렇게 좀 쭉쭉 올려놨는데, 이거 여기서 팔린 게 아니라 이제 티슈, 휴지, 두루마리 휴지 30롤짜리 2개를 한 19,8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팔았는데, 그거 한 3개 팔렸고, 여기 지금 이런 사진 올린 것들은 전부 구매 대행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저께 완성을 시켜서 올린 건데 지금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개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 더 있네요, 진짜. 자, 그 뉴스픽 파트너라는 게 요즘 있죠. 그래서 뉴스만 보고 링크를 달아서 지인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보면 결국 처음에 나의 입력을 이용해서 그 링크를 건 걸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타고 들어가서 뉴스를 보면 3P인가, 그러니까 5P, 그러니까 5포인트겠죠. 건당 5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1000명이 봐야 5,000원인 거죠.
결국 다단계 뉴스를 가장한 광고 앵벌인 겁니다. 이거 하다가도 뭐 너무 쉽지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한테 진짜 쳐 맞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보내면 한 번은 보는데 계속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친구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보낸 뉴스 링크를 그 사람들이 볼까요? 저도 안 보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링크 보내면 요즘 뭐 어떤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줄 알고 그걸 봅니까? 도대체 이 유튜브라는 데가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이 사람의 어렵고 필요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회수 장사랑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 뭐 중요하겠죠. 조회수 나오고 하는 게. 근데 정말 또 보편적으로 정말 해볼 만한 그런 부업거리들을 좀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지금 한 3개월 정도 뭐 이것저것 경험해 본 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어떤 시간 낭비, 그런 낭비 하지 마시라고 오늘 올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하는 게 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건강도 조심하시고 잘들 버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